네, 볼까요? 37페이지 산재보험료. 저희가 6번밖에 안 하죠? 6번밖에 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크리스마스 때 하긴 하는데, 네. 안 나오실 건가? 아침에 하긴 하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밤에 오잖아. 그쵸? 원하면 크리스마스 때 수업 아니. 원래는 1월 1일까지 수업을 하기로 제가 했었는데 1월 1일까지 하면은 이제 뭐 학원 분들도 이제 못 쉬니까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날 수업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왜냐면 제가 이제 전화가 좀 많이 오고 연락이 좀 오는 편이라 이제 쉬는 시간에 가서 거의 전화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카톡 보고 있거나. 그래서 근데 쉬는 날엔 거의 연락이 안 오니까 쉬는 날에 하면 좋죠, 저는. 그리고 제가 여기 수업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 아침 7시쯤 출근해서 7시부터 한 12시까지는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고 저도 까먹으니까 보고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전화가 많이 오는 날이 좀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러면 조금 수업에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강의했을 때는 저도 모르고 핸드폰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강의실에. 계속 울렸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런 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저랑 이제 한 몸이니까 거의. 저는 해외여행을 가도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전화가 잘 됩니다, 해외 가도 전. 그래서 같이 여행 가시는 분이 굉장히 싫어하죠. 여행 오면 여행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 좋던데. 이게 여행 가서 일하면 색다릅니다. 그죠? 해외 가서 일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쉬는 날 수업하는 게 좋긴 한데, 여러분도 어쨌든 공부하기로 했으면 뭐 쉬는 날 쉬면 안 돼. 쉬는 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쉬는 날 공부하시면 되고, 크리스마스는 내년에도 또 옵니다. 내년에도 또 와요. 내년에도 또 오고, 뭐 내년에 합격하고 보내면 더 좋겠죠. 그죠? 내년에 합격하고 보내면 더 좋잖아. 그리고 3차 면접 결과가 아마 크리스마스 지나서 26일 날 나올걸요? 3차 면접? 3차 면접을 얼마 전에 본 것 같던데? 3차 면접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제가 진짜 얘기할게. 안 떨어져요. 울지만 마. 울지만. 저 때 이후로 한 명도 안 떨어졌습니다. 저 때 한 명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제가 27기였으니까 28기로 했죠. 그 친구 울었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울었는데 대답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떨어져. 왜 떨어져요? 면접이 뭐예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안 하면 떨어지지. 그죠? 근데 다음 연도에는 안 울었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안 떨어집니다. 욕만 하지 마. 가서. 아셨죠? 욕만 안 하면 되고 안 떨어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3차 시험 면접 없어져야지. 면접 있는 시험 우리 시험밖에 없는 거 아시죠? 변호사 시험도 없고 세무사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면접이 있어. 제가 계속 의문이었던 거. 왜 보는 거야? 왜 봐? 면접위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학 교수님 한 분, 근로감독관 한 명, 노무사 한 명, 이렇게 있어요. 3명. 문 열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구분할 수 있어. 누가 봐도 쟤는 노무사고 누가 봐도 얘는 감독관이고 누가 봐도 저분은 교수야. 그냥 눈에 확 띄어. 그냥 누가 봐도 띕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이제 뭐 잘 말을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명이 막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미친 듯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거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임금 지급 원칙의 4개가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 감독관이. 그러면 막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왜? 합격했는데. 여러분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 그리고 며칠 술 먹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다 날아갑니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이제 가서 배우면 되니까. 이제 물어봐. 근데 몰라. 직접 지급 원칙, 전액 지급 원칙인데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러면 한 명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거 뭐 전체 다 준 돈도 있고, 그죠? 임금이라는 게 월에 한 번씩 주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표로 주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주식으로 주지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사람이 누구야? 노무사야. 노무사예요. 노무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쯤 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내가 들어가서 만나면 제가 도와줄게. 걱정 안 해도 돼. 만나는데 내 수험생 같다. 그럼 어떻게 내가 다 알려줄게. 그죠? 오! 그죠? 괜찮아.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가면서 어차피 면접을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떨지 마. 떨 필요 없습니다. 저 때 뭐 물어봤더라? 저 때 평균 임금 물어봤나? 평균 임금 개념 말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 평균 임금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붙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합격하시고, 제발, 이거 뭐 나중에 일이지만, 합격하시면 수습을 좀 빨리 구하세요. 수습을. 이건 진짜 제가 부탁이야. 저희는 이미 수습 면접자가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20일 날 전부 면접을 보거든요. 7분, 1차에서 7분이 선발돼서 7분이 보는데, 지원자가 총 한 68분 정도 되더라고요. 68분? 68분 중에 7명이 지금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좀 팁을 좀 드리면, 제발 이력서나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노무사를 합격했으니까 니네가 당연히 날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7분 전부 다 여성분입니다. 남자분이 25분 있었는데 한 명도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진을 그냥 찍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입고 찍으면 안 되지. 노무사 시험 면접 보고 본인이 노무사로 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정장은 입고 찍어야죠. 남자분들. 그냥 이거 그냥 여성 노무사님들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해요. 지원을. 그 뭐 음악 뭐 나오지? 그치? 어쨌든 뭐야? 저쪽 이제 깜짝아. 어쨌든 근데 남자분들은 너무 대충해. 읽어봐도 너무 대충하고, 한 분은 회사 이름도 잘못 썼어. 혼난다 진짜. 안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정말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골랐거든요. 저랑 제일 오래된 노무사님이 같이 골랐어요. 저희는 구조가 저 있고, 그 다음에 노무사님들이 5명 있습니다. 채용 노무사님으로. 그 다음에 직원분 한 분이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 있고, 근데 그 직원분 어차피 재택 위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노무사를 뽑으려고 이제 했겠죠. 그래서 5명이 딱 봅니다. 전부 다. 봐야 이게 자기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니까. 최종 결정권은 저게 있지만, 근데 서류 전형에서 남자들이 다 떨어져. 네. 정말 좀 열심히 좀 쓰세요. 너무 대충 쓰지 말고, 그죠? 안 돼. 그런 데서 하면 다른 데도 안 돼. 지금 왜 이게 꼬이는지 아시죠? 31기에서 600명을 뽑아놔가지고 그쪽에서부터 계속 수습을 못 구했어요. 계속 쌓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희 쪽에 33기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33기분은 30명인가? 3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31기, 32기예요. 못 구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때는 더 심해. 33기는 더 심해요. 왜? 지금 노무법인이 어려워서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희도 경제력이 좀 좋으면 2명 모시고 싶었는데, 2명 모실 정도의 이제 그 돈은 안 나올 것 같고, 1명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못 모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왜냐면 기업들은 자꾸 긴축하는 거고, 지금 오늘 연락 온 데도 다 자문료를 조금 이번 달에 뭐 올려달라고 했는데 좀 어려우니까 동결하면 안 돼. 다 이래,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라도 나라고. 그러니까 다 그래요. 공공기관은 더 심하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려면 빨리 구하세요. 제발. 1월 달에 구하면 없어요. 갈 때. 장담할게. 진짜. 면접 끝나고 구하잖아? 없어요. 다 여러분들 6개월짜리 쓰고 버릴 때만 있어.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2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을 텐데, 수습. 거기 보면 제가 써놔요. 무조건 빨리 구해라. 좋은 데는 빨리 구해서 빨리 채용하고 떠나요.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합격했지. 우리 합격했어. 술 한잔 먹고 다 친해졌어. 그날 연락처 교환하고. 얘는 노는 것 같아요? 얘는 수습 다 지원하고 있다니까. 나만 그냥 1월 달에, 놀고 1월 달에 지원해야지. 그럼 나 왔는데 없어. 얘는 이미 구했어.
너 언제 구했어? 나는 그때 좀 구했는데. 그때 뭐 서운하게 쳐다보면 어떡할 거야? 얘는 구했는데. 그죠? 그리고 구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열심히 좀 쓰세요. 남자분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조금 열심히 좀 쓰세요. 그 왜 열심히 안 써요? 여자분들하고 좀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긴 해. 여자 노무사님들 진짜 열심히 써요. 그리고 정말 뽑고 싶게끔 써. 이거 쓴 거를. 진짜 정말 뽑고 싶게끔 써요. 근데 남자분들 어떻게 쓰냐면 딱 이래. 딱 이런 느낌이야. 노무사 합격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편일률적인 표현. 어렸을 때 노동 인권에 관심이 많았어. 우리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면 되잖아.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요. 저희 노후에 들어오면 딱 하나 떠 있어요. 저희는 사업주 위주예요. 근데 우리한테 노동자의 인권 얘기하면 우리 통하겠어? 안 통하지. 사건 수입률 자체가 99%가 사업주인데 저희가. 그죠?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성 노무사님은 다 들어왔어. 다. 우리는 딱 들어갔을 때 산재를 안 해요. 우리는 산재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니까 많이 못해요. 근데 산재 전문으로 하고 싶다고 썼어. 그럼 내가 뽑아줄까? 남자분들은? 그죠? 안 뽑죠? 제발. 왜 그럴까? 싶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정말 이렇게 좀 탄탄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작년에 뽑을 때 남자 노무사님을 한번 봤는데 면접 준비도 제대로 안 와. 그러니까 당연히 나 노무사 붙었으니까 나 뽑아주겠지? 이 생각하는 거야. 저도 한 명 뽑는데 7명 면접 보잖아요, 지금. 그죠? 그 7분 다 여기 오고 싶어서 지원했겠죠. 근데 그 중에 6분은 탈락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수습 구해도 당연히 직무개시소송 나오지 않을까? 안 돼.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법무법인이 그 수습을 뭐 해줘도 되냐 말나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법무법인이 아예 못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노무사회에서 안 올라오는 데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법무법인 어디가 노무사를 써서 이제 산재 쪽으로 특화를 했는데 걔네들은 수습을 못 해줘. 법무법인이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가 노무사여야지 되는 거예요. 수습을. 그러니까 노동사무실 그리고 컨설팅 회사도 안 돼. 컨설팅 회사가 노무사를 써서 여기가 뭐 수습을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못하면 안 되고,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수습을 했어. 근데 수습 종료일이 7월 1일까지야.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6월 20일쯤 저랑 싸우고 나갔어. 만약에 일을 못해서, 아니면 뭐 저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러면 내가 수습 종료를 안 눌러주잖아. 종료가 안 돼. 그거 바뀌었어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적도 없고, 다 뭐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도 오래 계시는데, 한 분 제가 새로 경력직을 딱 한 분 뽑았는데 그분이 이전 법인에서 3일 남았는데 종료를 안 시켜줬어. 그 직무개시등록증이 안 나왔다니까. 그거 제가 해줬어요. 그거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진짜 쪼다 같은 대표도 많아요. 뭐 하는 거야? 그거 해주면 되잖아. 그죠? 일자를 이렇게 써놨더만 진짜 6월 24일, 7월 1일까지인데. 뭔 쪼다 새끼도 아니고, 진짜. 그죠? 그 새끼 유명해, 근데. 네. 하여튼, 그런 데 가지 말고, 가갖고, 그 양반 거기 가서, 그 똑똑한 애를, 그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써봤더니. 그 똑똑한 애를 그냥 사무실 지킴이로 쓴 거야. 월급, 최저임금밖에 안 주면서. 그런 대우 받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서 전화 받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서 네이버 블로그 쓰려고 간 거 아니잖아. 지식인에 답변 달라고 간 거 아니잖아. 그죠? 일하려고 간 거고, 사건 해보려고 간 거고, 거래처 만나서 미팅도 해보고, 그죠? 얘기도 해보고, 노동청 가서 뒤에 앉아서 구경도 해보고, 나중에 직무회의 나오면 직접 가서 얘기도 해보고. 어제 제가 이번에 키운 노무사님 처음으로 노동위원회 데뷔시켰는데, 노무사님 오늘 말해? 이렇게 했는데, 딱 앉자마자 연필을 막 이렇게 떨길래 제가 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아니, 그런 것도 해봐야지. 그죠? 아니, 뭐, 뽑아놓고 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원하시는 분들 욕할 것도 아니고, 싼 값에 수습노무사 쓰려고 하는 대표들 잘못됐어요. 제 생각은. 근데 진짜, 노무사들 대표 중에 쪼다들이 너무 많아. 이거 뭐 날 욕해도 돼. 정말. 정말 많습니다. 쪼잔한 새끼들.
그런 새끼도 정리 좀 해야지. 예? 그런 애들은 정리 안 하고 수능노무사들 욕만 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때 수습 때는 돈 안 받거든. 그러면 그때 너는 돈 받고 하지 말던가. 그죠? 그 수능노무사님들이 일을 안 할까요? 수능노무사 일을 잘해요. 왜냐면 저 때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요. 뭐 지원자 이미 학력이나 뭐 이런 것도 저희 수준을 뛰어넘었고 이미 사회 경력이나 이런 것도 일 잘해요. 근데 본인들을 막 자꾸 옛날 나 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저도 살짝 꼰대 그게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확실해요. 수직적인 구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경력이 이 정도 있고 차이가 있으면 말을 잘 들어야지 밑에 분들. 그건 맞아. 저는 지각하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지각했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지각하거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뭐 하여튼 뭐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 변화가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그리고 좀 제발 알아보고 지원 좀 하세요. 에? 여러분들 사이에 합격하면 돌아. 그 블랙리스트 돈다고 좀 보고해. 좀 물어보던가. 그죠? 가가지고 갔는데 다들 이렇게 사나? 그렇게 안 산다니까 다들. 그죠? 물경력 만들어서 오지 말고요. 그죠?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가 잘 아는 놈인데 얘도 수능노무사님 갑자기 불렀대. 제 동기가 직접 당했으니까 불렀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더만 그 양반은. 불러서 이랬대. 이번 달에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네가 도대체 한 일이 뭔지 모르겠다. 월급이 50%만 주겠다. 이 지랄했대. 어떻게 생각해요? 뭐 가만히 있어. 침을 뱉고 나와버렸어야지. 근데 걔는 거기 꾹 참고 있었던 거야. 왜? 수습 종료를 찍어줘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대우 받고 있으면 합격해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써주지는 못해도 종료 찍어줄게. 내가 찍어주면 되니까. 아셨죠? 뭐 거기 눈치 보고 있어. 웃기잖아? 아니 뭐 귀한 집 딸내미나 귀한 집 아들내미 자식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죠? 그런 분도 있으면 그냥 쓰리빨에 벌어서 대가리통 한 대 날리고 그냥 나오세요. 그래도 돼. 좋은 데 많아요. 좋은 데 많고 실력 있는 법인 정말 많아요. 몇 군데 알려드리면 홍익이나 특히 홍익 서울지사는 바로 올렸잖아. 애들 지원 엄청나게 했을걸? 그런 데 가세요. 좋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이산 크잖아. 큰 데는 당연히 배울 데가 있어요. 더원 컨설팅 그룹 거기도 크고. 그죠? 좋은 데 많아요. 보면 집단법 하고 있는 뭐 남산이라던가 이런 데도 배울 데가 많고 그런 데 있어요. 그래 찾아. 제일 좋은 데는 정률이 제일 좋긴 한데 그건 내 건데 거긴 좋긴 해. 거기 진짜 좋아. 제 생각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데는 조금 농담이고 지원해. 그러면 제가 모르겠다. 어쨌든 저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데 많습니다. 알아서 좀 잘 찾아. 그리고 좀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느낌이 오잖아요. 면접 보러 갔는데 좀 이상하면 그냥 합격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다른 데 됐습니다 하고 그냥 버려. 그렇게 해도 돼요. 합격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데서 연락이 오면 면접 벗어도 돼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본인이 다니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합격하시고 1년 동안 배운 걸로 평생 밥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합격한 데가 저도 나쁘지 않았는데 합격한 데서 제가 배웠던 게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을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사용자 측. 그러니까 막 노동위원회 사건 엄청 많이 하고 노동청 사건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 밥 먹고 사는 거야 지금. 그런 쪽이 많으니까. 그런 쪽을 많이 해보니까 사업주들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쪽에 이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산다고요. 저희 노무법원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봤는데 그 많던 남자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딱 탈락했어. 제가 봐도 안 뽑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열어보고 사진 보고 읽지도 않은 사람들도 다 남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장 입지 않고 찍으면 다 탈락입니다. 다. 그죠? 스티커 사진 찍어서 낸 사람이 또 죽어 그러면 진짜.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한참 봐요. 나이가 어린가? 나이도 어리지도 않아. 심지어 어떤 분은 사진도 안 넣어. 그게 요즘 최신식이에요. 사진 넣어야지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죠? 자, 37페이지 볼게요. 열심히 해서 되면 빨리빨리 해서 버리세요. 그렇게
산재보험료율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생각보다 좀 잘 나옵니다. 얘는. 왜냐면 이따 읽어보면 아는데 굉장히 그 날짜, 그 다음에 뭐 그 숫자 이게 많아 여기는. 그리고 뭐야? 위에랑 비교해가지고 달라요. 같은 날 해주면 너무 좋은데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도 잘 내요. 알아서 다 죽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험료율의 결정은 잘 보시면 사업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합니다. 아까는 보수액별, 고용보험료는 사업장별인데 얘는 사업 종류. A 사업장, B 사업장이 아니고 얘는 뭐냐면 IT, 제조, 건축, 그죠? 뭐 목공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언제 위에는 그해 9월 30일인데 얘는 매년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그래서 6월 30일 밑줄 쳐놨죠. 3년은 똑같아요. 3년. 그래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고용노동부정으로 정한다. 학생 연구자나 중소기업 사업주 및 노무 제공자의 보험 비율. 어쨌든 이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산재보험료율은 적용돼요. 근데 원칙 보시면 그 사업에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되겠죠.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니까. 예외 보세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암기하지 말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 왜 그럴까요? 노무 제공자 제일 많은 거 배달, 라이더 이 사람들 사고 많이 나잖아. 그죠?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도 이런 거예요. 사고 많이 나면 보험료 끽해봤자 자기들이 거둘 수 있는 게 몇 프로 안 되는데 한 명씩 뭐 600만 원, 1000만 원씩 해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죠? 진짜 해줘야 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못 해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험료를 지들이 다시 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얘네들은 보험료를 다시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3번 부동산 3번 보시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 이건 엄청 많이 볼 겁니다. 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함. 자 4번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의 종류에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 동그라미 20배 30배 아닙니다. 20배예요. 이따 뒤에 100분의 30이 나오는데 그거는 보험료율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지금 뭐예요? 평균 산재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업장에 사람이 많이 죽고 사람이 많이 다쳐서 보험료를 세게 때려도 어떻게 돼? 20배를 초과를 못하는 거예요. 20배를 초과 못하는 거예요. 5번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사업의 종류의 산재 보험료율이 인상인하입니다. 이건 인상인하 직전 보험연도 그러니까 작년 100분의 30입니다. 아셨죠?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나가도 뭐예요? 작년 기준 30% 이상은 못 올립니다. 아셨죠? 30% 이상. 그럼 이제 알았네. 아, 사업 종류별로 평균 산재 적용 보험료율의 20배 못 넘고 직전 보험료의 30% 못 넘고. 아셨죠? 요거. 아까 위에 고용보험은 몇 프로였죠? 100분의 40이었어. 바꿔서 내기 딱 좋습니다. 뭘? 고용보험을 100분의 30으로 내기가. 아셨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 양가로 2번. 이것도 나왔죠. 이거는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죠. 사시문제로 바뀌었으니까. 뭐 대놓고 되겠지, 이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그죠? 그럴 수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차 정비업소를 하는데 그 안에서 랩핑샵을 같이 해. 엄연히 다른 사업장인데 관련이 있는 사업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재 이런 거지. 만약에 랩핑은 사업의 종류가 뭐 랩핑이라고 해서 자동차 제조는 안 들어가고 가공 쪽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자동차 정비업소는 제조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제조 쪽이 훨씬 산재보험료가 높지.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일하는 사람인데 2개의 사업장이죠. 그러면 어떤 보험료율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겁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된 사업에서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당연한 말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뭐가 나올까 그럼? 그럼 주된 사업장이 뭐니? 이게 나오겠죠. 그게 나옵니다. 밑에.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왜 그럴까요? 산재보험료율은 근로자 수가 많으면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IT가 생각보다 엄청 산재율이 센 거 아세요? 왜 세냐면 야간 작업도 많고 그분들 그리고 뭐예요?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엄청 많아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일상화돼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과로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과로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높습니다. 똑같아요. 근로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야, 돈이라도 많이 걷자 해서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을 찾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산재보험료율도 결국 금액의 요율을 곱해서 돈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그죠? 이런데. 그래서 요거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주된 사업의 결정선은 이렇다. 양가로 3번 보시면 개별 실적 요율의 적용 보시면 의의 보세요. 지난 3년간을 기준으로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급여의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개별 사업의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 많이 나면 뭐다? 가서 조정해 주는 거야. 사고 안 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법에. 사고 안 나면 뭐 해줘? 깎아줍니다. 너는 깎아줄게.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 올려. 아셨죠? 넘어가시면. 적용 대상 사업 보시면 그냥 매년 6월 30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6월 30일 기준.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다음의 사업입니다. 보시면 기억 보세요. 이게 좀 법이 바뀌었는데 건설업 중 일괄 적용 받는 사업으로 해당 보험연도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 동그라미 6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뭐다? 개별 실적 요율을 따집니다. 즉 공사 금액이 좀 크네. 그럼 사람 좀 많이 들어가겠네. 또 뭐예요? 그럼 큰 공사이겠구나. 그죠? 그러면 건설업이니까 사고 많이 나겠구나. 그죠? 그렇고. 니은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 그죠? 인원이 좀 되네. 그죠?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겠구나. 가로친 데 보세요. 건설업, 벌목업 제외입니다. 아셨죠? 상시 근로자 30명은 건설업, 벌목업 제외. 아셨죠? 건설업은 그러니까 60억 이상이면 되네. 그죠? 건설은 무조건 60억 이상이면 30명 이상 들어갑니다. 아셨죠? 조정 기준 보시면 그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산재보험료 통 보는 겁니다. 제가 보시면 얘네가 나와요. 우리 돈 많이 내는 애들 잡아갈 거야. 그래서 통상적인 출퇴근 제외에 따른 산재보험료 제외. 이거 밑줄. 자, 출퇴근 제외를 제외시켜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서 나는 사고만 기준으로 봐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해를 좀 해놓으면 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려면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이건 다 알죠. 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내비두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장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말도 있었냐면 죽으려면 사업장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도 있었어. 진짜. 근데 요게 예전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설명드리면 출퇴근제가 왜 법에 들어왔냐면 여러분 요게 사업장이에요. 여기에 출입문이 있었어요. 이때 여기서 일을 하다가 담배 피러 여기서 담배를 피셨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불이 나서 폭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산재가 인정 안 됐어요. 이유는 휴게 시간인 것도 있지만 사업장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사업장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정이 안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가 출퇴근 제외도 산재로 인정을 해줘요. 왜? 오는 길에 그죠? 다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만약에 산재 보험료의 개별 실적 요율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야, 니네 보험금 좀 그만 타가 이거예요. 야, 보험금 그만 타가. 관리 좀 똑바로 해. 니네 사업장. 안전시설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애들 다치는 거 아니야? 그겁니다. 얘는 안전시설하고 상관 있나?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로자가 본인이 오늘 저희 어떤 업장에서도 연락 왔는데 거래처에서도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위험해 죽겠대. 사고 날까봐. 사고 나면 산재잖아요. 안 타고 다니게 할 수 없느냐? 없지. 회사가 뭔데 오토바이를 빼서. 그죠?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거 위주로 봐서 개별 실종료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죠? 억울하지 않겠죠? 최근에는 출퇴근 제한은 거의 인정돼요. 그러니까 킥보드 타고 가다가 인정된 사례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에서 섰는데 쿵 떨어지면 엉덩이뼈 골절.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통상적인 출퇴근 제외에 따른 산재 보험료는 제외시킵니다. 얘네들은 제외예요. 자, 보세요. 그거 6월 30일 동안 어쨌든 3년 동안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의 밑줄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미친 경우, 그죠? 그때 조정하겠다. 이미 100분의 85를 넣으면 거의 낸 보험료의 거의 대부분을 받아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는 기억하시고. 개별 실적 요율의 증감비, 요것도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한 번. 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의 고려의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 플러스 통상적인 출퇴근 제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출퇴근 산재보험료율은 변동된다 안 된다? 얘는 변동 안 돼. 그냥 합치는 거야. 아셨죠? 얘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게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변동되는 건 뭐예요? 가로친 거 앞에 것만 변동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오케이. 읽을 줄만 알면 돼요. 객관식 시험의 제일 장점은 뭐냐면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읽을 줄만 알면. 그래서 그렇게 6월 30일하고 100분의 30, 20배 이런 건 잘 알아두세요. 이런 거. 산재 예방요율에 적용 보세요.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준 제도. 제가 아까 그랬죠. 열심히 하면 인하도 해줘요. 근데 얘는 지금 얘가 나한테 뒤에서 보면 되게 웃긴 게 요만큼이라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전 것도 싹 뺏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안 받는 게 낫겠다. 그치? 자, 보세요.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적용 대상은 사고 많이 날 것 같은 데가 적용 대상입니다. 제조업, 임업이 뭐예요, 여러분? 나무.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이거 뭐예요? 위생 및 유사 서비스? 하수구 뚫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당 하수구 이런 거 말고요. 여기 그 돌아다니다 보면 맨홀 있죠. 거기 죽기 딱 좋아. 잘못하면. 그죠? 그런데 하수도업 있죠. 하수도업. 이런 데는 어때요? 이미 사고를 깔고 가고 있잖아. 자기들이. 그죠?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건데. 그래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그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보세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률 아까 몇 프로? 100분의 30%.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출퇴근 제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거고요. 왜? 이건 어차피 계속 내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 그걸 산재예방요율이라고 한다. 그럼 100분의 30 범위에서 얘네는 뭐예요? 깎아주겠네. 그죠? 얘는 깎아주겠죠. 4번 보세요. 취소되는 경우. 깎아줬는데 이거 구라쳤네. 그러면 취소시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원고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재해예방활동이 뭐냐면 교육받고 이런 거예요. 교육받고. 그리고 인가받고 노동부 통해가지고 우리 안전사업장으로 인가해주세요 하면 걔네들이 나와서 심사합니다. 심사. 아 이거 뭐 잘하고 있네. 교육 잘하고 있네. 안전모 잘 쓰고 있네. 그죠? 장갑 잘 끼고 있구나. 이런 거. 재해활동, 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죠? 이건 뭐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할 말이 없잖아. 그죠? 우리가 안전사업지대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야? 중대재해는 뭐냐면
몸의 2분의 1 이상의 화상을 입거나 이런 중대재해예요. 그러면 사고가 크게 난 거죠. 그러면 이거 이미 안 돼요. 그 밖에 재해 예방 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든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많이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 것 같아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것 같아?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사업장이 열심히 관리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옵니다. 다. 저희 사업장 중에 작년에 2군데가 폐업했는데 2개 다 사람이 죽어서 폐업했습니다. 그래,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안 돼. 그냥 인터넷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한다고 하는데 안 돼. 사람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그날 바로 경찰서 오고 경찰 오고 노동부 오고 벌금 때리고 기소시키고 끝. 안 봐줘. 자, 인정의 취소 사유 보세요. 기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이거 봤죠? 인정의 취소 효과. 자, 기억 아까 그랬잖아. 제가 좀 그냥 갑자기 다 사라지고 갑자기 처음부터 다시 적용한다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 예방 활동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 예방 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그죠?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그 적용 기간에 대한 산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그냥 개고생인 거죠. 니은 그 밖의 사유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의 재해 예방 활동의 인정 기간 비율에 따라 산재 예방료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 예방료율을 산정함. 기억은 뭐냐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쨌든 이거 인정받아서 속이려고 한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니은은 그건 아니고 뭔가 제3의 사유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냅두는 거예요. 다음 내년부터. 근데 앞에 거는 뭐예요? 괘씸하잖아. 그리고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했으면 그게 거짓말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는 거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 거짓이나 부정. 우리 하나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로 뭔가를 받았거나 뭔가를 돈을 수급했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그죠? 무조건 처벌받아요. 그리고 하나 더. 부정수급으로 돈 받으면 무조건 벌금형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벌금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잘 나옵니다. 자료 제출 거짓으로 한 거는 과태료랑 벌금이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일단 돈을 먹었지, 우리가. 돈을 먹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럼 무조건 벌금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구분하기 좀 편합니다. 이따 볼게요. 자, 6번 동그라미 6번 보세요. 개별 실적 요율과 산재 예방 요율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된 산재 보험 요율, 개별 실적 요율, 산재 예방 요율에 따라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해서 얻은 값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2개 사업장이면 그냥 합치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앞에 거 그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월별 보험료 산정 보세요. 월별 보험료 산정. 원칙적인 월별 보험료 산정 방법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쓰라는 거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읽을 줄만 알면 돼요. 근로자 예술인의 개인별 월 평균 보수 아까 뭐예요? 보수가 제대로 정확하지 않으면 기준 보수, 그죠? 그냥 그거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는 거고요. 플러스 근로자 예술인 개인별 월 평균 보수의 산재 보험료율을 정하는 거고요. 그게 뭐다? 월별 보험료겠지 뭐, 그죠? 월평균 보수 산정이 곤란한 자들의 산정 방법 보시면 월평균 월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에 전월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에게 개인별 월평균 보수를 보고 산정합니다. 월평균을 보고 가로친 거 보세요. 일용근로자 단기 예술인 소득기준 월평균 보수 5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예술인, 그죠? 얘네들을 그걸 보고 산정하겠다. 그걸 보고 산정하겠다. 월평균 보수의 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보세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공단에 어떻게 신고해요, 여러분? 아까 근로자 들어오면 매달, 다음 달 15일날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때 뭐 신고해요? 월급도 같이 신고합니다. 월급도. 그래야 사대보험료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신고할 때 사람의 이름, 성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월급도 같이 신고해요. 월급 300만 원이요. 이렇게.
그죠? 거기에 뭐다? 보수를 신고하는 거니까 엄밀히 말해서 보수의 개념은 뭐였죠? 근로소득에서 뭘 뺐어? 비과세소득을 뺐죠. 비과세소득. 여러분이 많이 하는 비과세소득 중에 제일 많은 게 식대입니다. 식대. 그죠? 식대 20만 원이면 자, 요거 이거 한번 나오긴 했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식대 이게 비과세소득입니다. 20만 원. 보수는 얼마입니까? 보수는 얼마야? 근로소득은 얼마고? 보수의 개념이 뭐였죠? 근로소득에서 뭘 뺐어? 비과세 소득을 뺐네. 보수는 얼마예요?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 요거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너무 다 되면 맨날 저거 해. 괜찮습니다. 공단에 신고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20만 원, 280만 원만 과세소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전산에 클릭 하거든요. 월급 300만 원을 다 신고하기 시작해. 모든 사업장을. 여러분이 맡은 사업장이 40개야. 한 명의 근로자는 10명씩 있어. 그럼 400명을 어떻게 신고한 거예요? 여기 신고하겠죠. 300만 원에. 그럼 사업장도 보험료가 20만 원씩 더 나왔고 근로자도 보험료가 20만 원씩 더 나왔죠. 그러면 전화가 오겠지. 여러분한테. 나한테. 내가 확인해 보라고 하지. 열어봤더니 뭐야? 내가 이렇게 신고한 거야. 내가 빼야 돼요. 공단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300만 원하고 비과세도 20만 원 알아서 빼지겠지. 우리 공단은 1차원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야? 알아서 빼서 280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다 뭐 해야 돼요? 전부 일일이 다 취소합니다. 전화해서 400명을 다, 그 다음에 뭐야? 다시 280만 원 다시 신고해. 그죠? 그러면 집에 언제 가는 거야? 집에 못 가지. 그죠? 못 가죠. 그죠? 집에 안 가보고 그러면 집에 맨날 가야 되나? 그죠? 집에 가면 주로 뭐 하세요? TV 보거나 누워서 쉬거나 그러죠. 사무실 있으면 따뜻하지. 뭐 커피 있지. 뭐 간식 있지. 다 있어. 사무실에 있는 게 좀 나쁘지 않죠. 그죠? 미안합니다. 이상한 얘기해서. 어쨌든 저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은 사업주가 공단에 보수를 신고해요. 보수.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이따 뒤에도 볼 거지만 보수총액 신고라는 제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예. 그래서 매년 3월 15일에 보수총액 신고해요. 안 적어도 돼. 뒤에 나와요. 표로에. 그래서 매년 3월 15일에 모든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저 자료는 무조건 얻을 수가 있어요. 공단에서. 산정방법 보시면 적용기간의 보험연도에 전년도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이 개시된 경우 보시면 월평균 보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모부터 보세요. 전년도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을 한 개월수 전년도 보수총액. 그럼 뭐예요? 뭐가 나와요? 그냥 1개월에 얼마 이랬는지가 나오겠지. 그죠? 그겁니다. 그거 지금. 보험연도는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보수총액 신고를 매년 3월 15일 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해에 신고했으니까 다음 달 4월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고한 3월 15일까지. 아셨죠? 그래서 3월 15일 날 기준으로 신고한다는 거.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이 개시된 경우 보시면 월평균 보수 보시면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급받기로 한 보수 총액에 한 개월수로 나눈 거. 그죠? 이것도 그러면 1개월 동안 하는 거죠. 다음 연도에 3월까지 적용. 다음 연도에 3월까지 적용. 3번 보세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 평균 소득액을 합산하여야 그 학계액의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의 월 평균 보수.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지금?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일용근로자도 단기예술인도 이거 다 합쳐도 결국에 5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면 월별 보험료 산정하는 월에 전월의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50만 원 이상이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전에 얼마 받았는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는 그냥 공단에 신고하면 돼요. 그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의 경우 공단은 월평균 보수 다시 결정해서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하면 된다. 고용관계 변동에 따른 월 보험료 산정 보시면 양가로 1번 고용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월 보험료에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고용관계 변동이 있다는 거는 월의 중간에 입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여기 근로자예요? 12월 10일 날 입사했으면 12월 10일부터 근로자죠. 그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정근 가거나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복귀할 수 있죠. 종료되면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 기간이 종료되면 그러면 복귀할 수 있죠.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장관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 기간이 종료된 경우 즉 뭐예요? 다 복귀 예정하는 겁니다. 월의 중간에. 그럼 뭐다? 월의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재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달. 그죠? 다음 달. 그래서 39페이지 양가로 1번에 다음 달 요거 형광펜. 양가로 2번에 매월 1일 그달 형광펜. 그달 형광펜. 그날부터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보호는 해줘요. 근데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일 날 들어온 애들은 그냥 굳이 다음 달부터 할 필요 없잖아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월 1일 날 고용관계 변동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산정합니다. 8번 보시면 사실조사, 직권조사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산정 보시면 월별 보험료 산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단이 못 믿겠다 이거지. 니네들. 그래서 출동하는 겁니다. 보시면 공단은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급한 보수총액 매년 3월 15일까지 그죠? 공단 이거 나중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로 보세요. 매년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결정해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진짜 조사를 해가지고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해서 가봤더니 근로자가 있어. 그럼 뭐야? 앉혀놓고 조사해야지. 얼마 받았는지.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동그라미 2번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곤란한 경우 뭘로 간다? 아까 확인 못하면 기준 보수로 갔습니다. 전부 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공단은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보수총액 신고기한 보세요. 신고기한은 사업주는 전년도 자, 전년도 걸 원래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매년 3월 15일 날 하는 거는 뭐예요? 전년도 기준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겁니다. 올해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올해는 4월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해? 그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신고기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언제? 무조건 14일이죠. 14일.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에요, 여러분. 수정신고 보시면 보수총액 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 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했다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 그럴 수 있죠.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뭐냐면 충격적이지만 이게 지문에 나왔죠.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그죠?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만 문서로 신고하는 거고 나머진 뭐다? 전부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합니다.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한다. 10번은 뭐냐면 사람 신고입니다. 뭐 가로치고 사람 신고라고 써놔세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시면. 고용 노무 등의 개시 신고. 언제다?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한 날 또는 노무 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고용관계가 종료하거나 관련 계약을 종료할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한 또는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 그냥 무조건 다음 달 15일이에요. 양가로 3번 보시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 이게 많이 나오던데. 입사하거나 뭐 퇴사하는 경우 여러분이 너무 잘 맞추니까 요걸 내더라고. 요걸.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왜? 새로 들어오거나 지금 새로 입사하거나 새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사업장이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냥 14일이에요. 14일 많이 나오더라고. 구분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더 하죠. 조금만. 예. 우리가 지금 그래도 좀 나갈 게 있어서. 예. 보험료 납부 보세요. 아까 보험료 납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달 10일. 그죠? 다음 달 10일.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이다. 고지기한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등의 종류, 당연히 그죠? 어떤 보험료 얼마큼 내라 알려줘야 되겠지? 보험료 등의 금액, 그죠? 이걸 읽는 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보험료 얼마 내라고 물어보면 고지도 보면 뭐하고 나와 있어요. 돈 얼마 내라, 언제까지 내라, 어디다 내라 나와 있죠. 그거야, 그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찮게 해봤으면 작년 기출 내겠어. 그리고 뭐야? 너무 많이 틀렸어, 작년에.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죠?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납부기한 동그라미 10일 전까지 월별 보험료 납입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로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고지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 건강보험공단은 제2차 납부자는 뭐냐면 연대채무 책임입니다. 얘네들. 사업장을 양수하고 도망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도하고. 그러면 그 양수인한테도 찾아갑니다. 대신 양도한 범위 안에서. 이따 나와요. 납부 의무자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 납부 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겠죠. 그죠? 원천 징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떼고 나간다고요. 양가를 1번 사업주인 근로자 예수신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상당 금액을 그의 보수에서 원천 공제가보다 떼고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위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겠지. 그죠? 연금보험료 내야 되니까.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를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65세 이후가 되면 어쨌든 고용보험료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내기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고 싶은 거예요. 65세가 됐을 때. 내가 여기 가입하고 있었는데 65세가 됐을 때. 여러분이 사업주예요. 가입 의무가 없으면 안 내도 되죠. 사업주가 내주기 싫잖아. 근로자 거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야? 근로자가 내가 내 거 낼 테니까 일단 원천 공제는 해줘라 이거죠. 대신 뭐예요? 돈은 너한테 줄게 이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가. 그러니까 공단에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단에 지급하는 게 공단에 지급한다 하면 땡. 사업주한테 주면 되지. 왜? 원천 공제했잖아. 원천 공제했잖아. 보험료율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보험료 조정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연도 중에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될 때는 월별 보험료 및 계산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조정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건 뭘 봐야 되냐면 맨 앞에 주체가 누구예요? 근로복지공단이네.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고요. 보험료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애들은 다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아셨죠?
고용산재는 감액 조정한 경우 보시면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 감액 조정 사실 사업주에게 당연히 알려야겠지. 그죠? 보험료가 떨어졌을 때, 올랐을 때 다.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했어요. 그럼 뭐예요? 덜 내도 되는데 더 낸 거지. 그죠? 납부할 할 금액보다 크면 근로복지부나 잘못 낸 금액의 총 충당 및 반환을 결정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된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충당을 해요. 충당. 반환도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달 보험료 낼 거잖아. 거기서 깎아줍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도 돈 나올 일은 없어요. 증액을 조정했다 하는 경우 어쨌든 금액이 올랐다 이거죠. 납부기한을 정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되고요. 월별 보험료가 증액된 때, 그죠? 자, 월별 보험료 증액에 대한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거고, 증액이 됐을 때 징수는 누가 한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요. 그죠? 증액에 대한 결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그러면 땡. 아셨죠? 계산보험료가 증액된 건 아까 계산확정보험료는 건설이니까 근로복지공단 지들이 한다고 했잖아.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징수도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틀린 지문이 아니라고요. 넘어가시면. 보험료 등의 경감 보세요. 양가로 1번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에 대해 경감. 뭐 그럴 수 있지. 천재지변. 경감사유 천재지변, 화재, 폭발, 전쟁 그 밖에 이해주의 하는 재난이 발생할 것에서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입니다. 100분의 3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 보험료 경감. 아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그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5,000원, 5,000원 이렇게. 자동이체 아까 제가 말했죠. 250원, 250원 깎아준다. 크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깎아주면. 그래서 많이 해.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시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그 또 할인되는 게 있어요. 1%인가? 그걸로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만들죠.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시면 지원 대상 사업장 보세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동그라미 10명 미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270만 원인가 그래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금액이 나오진 않으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이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종합소득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 이것도 몰라도 돼요. 동그라미 10명 미만의 기준 보수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원 수준 보시면 뭐냐면 고용보험료를 깎아줘요. 국가에서 대신 내줘요. 대납.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합니다. 자, 누구랑 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하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한다고요, 협의를. 그래서 요거 좀 특이하니까 체크는 해놔야 됩니다. 지원금 환수 보시면 당연히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이면 그냥 다 받아요. 다 뺏어, 다. 2번 환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의 근로복지공단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그죠? 아까 체납 처분 하는 거 뭐냐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가 뭐냐면 고지하고 들어가서 강제로 빼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험료 많이 안 내고 이거 하다가 그 보험금이 크면 어때요? 사업주 입장에선 특히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확정 보험료가. 근데 차액분이 막 50억 돼버리면 한 방에 낼 수가 있어요? 못 낸다고요. 그래서 분할납부라는 걸 신청합니다. 보시면 분할납부의 신청 및 승인 보세요.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때 1년 이상 지나서 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한 경우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어쨌든 뭐예요? 1년 동안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내다가 내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크겠지. 그리고 어쨌든 3회 이상 체납이면 꽤 많이 된 겁니다. 3개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할납부를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신청할 수 있음. 제가 써놨잖아. 사정 봐줄 테니까 분할해서라도 납부해라.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해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진짜 갚을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갚을 수 없으면 얘네들 나중에 납부기한 전 징수도 있습니다.
납부기 한 전에 쳐들어가서 뺏어옵니다. 쳐들어가서. 분할납부의 총 기간 보시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 분할납부의 승인 취소 보세요. 승인의 취소.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가 분할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업에 2번 이상 내지 않거나, 그죠?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대부분 뭐냐면 도망가려고 할 때요. 도망가려고 할 때. 해외로.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겠죠. 그죠? 어우씨, 입 아파. 저도 말 많이 하니까, 그죠? 하회본부 하면 입이 너무 아파. 이거 많이 읽으니까. 제가 목소리 좀 힘을 줘서 하니까. 저 집에 가면 거의 뻗습니다, 저도. 여기서 앞에서 택시 타서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 기사님이 저 술 먹은 줄 알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마세요. 나중에. 잘 돼서. 자기 삶 즐기면서 사세요. 뭐 평생 일하면서 살 겁니까? 그지? 돈 얼마나 벌겠다고. 그죠? 7번 보시면 제2차 납부 의무 보세요. 제2차 납부 의무. 부족분에 대한 납부 의무입니다. 냈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럼 더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 의무 당연히 있고요. 이 동그란 양가로 2번 보세요. 양수인의 2차 납부 의무 보시면 사업이 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있겠죠. 그럼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걸 낼 필요가 없잖아. 일단. 그죠? 내 거 아니니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에 양수인이 그 부족금에 대해서 양수한 재산의 밑줄,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억울한 면은 있지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억울한 면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인, 양수인이 있겠죠. 얘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12월 10일 날 영업 양도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부터 기준으로 내가 이 재산을 다 가져가요. A라는 재산을. 원래 얘 건데. 그죠? 근데 12월 5일 날 부과된 보험료가 있었던 거예요. 뭐 1,000만 원. 남은 재산을 다 처리했더니 500만 원밖에 처리가 안 돼. 500만 원 남았죠. 원래 얘 거 누구 거예요? A 재산? 원래 누구? 원래. 누가 돈 주고 산 거야? 지금. 양수인이 돈 주고 산 거죠. 원래 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뭘로 보는 거예요? 얘 걸로 보는 거예요. 얘 걸로. 그래서 500만 원을 이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얘가 억울할 수는 있겠지. 그죠? 그거예요. 재산가액 한도입니다. 전체 금액 땡. 아셨죠? 전체 금액 아니에요. 재산가액 한도. 그 한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바꿔가지고. 동그라미 2번 제2차 납부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본다. 그러니까 저짓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대신 뭐 얘가 안 내고 뭐 이런 거는 뭐야? 네가 내는 거고. 그죠? 납부 의무의 승계 보세요. 양가를 1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 의무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징수금,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가 살아남아 있죠. 뭐? 합병돼가지고 살아남은 회사는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야? 걔한테 부과한다는 얘기야. 왜? 너는 돈이 있네.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애한테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있는 애. 상속인이라는 납부 의무 승계 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밑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내는 겁니다. 상속인도 아셨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가 상속을 20억밖에 안 받았으면 20억 안에서 부과된 보험료만 내가 처리하는 거지 우리 아빠 재산이 1,000억인데 내가 그걸 다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연대납부의무 보시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업이지. 동업이면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 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분할된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다른 법인이 존속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 무슨 말이야? 살아있는 법인한테 찾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방향가로 3번 보세요.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해산되는 경우 보시면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이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해야 된다. 즉 살아있는 애들 다 싸잡아서 같이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식사하시고 마시죠. 네.